아버지가 떠난 뒤 남겨진 것은 오래전 단종된 낡은 휴대폰 하나. 그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끝내 숨겨온 흔적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 흔적을 마주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그분의 방에서 낡은 피처폰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내가 평생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장례식장의 국화향이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던 그날 오후였다. 어머니는 친척들과 함께 부엌에서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고 나는 혼자 아버지의 방에 앉아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재 한쪽 구석에 쌓인 오래된 서류들, 일담한 신문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물건들이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정리하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그것이 보였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작은 액정이 달린 요즘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구형 피처폰이었다. 충전기 코드가 뒤엉켜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궁금증이 일었다. 아버지는 분명 스마트폰을 사용하셨는데 왜 이런 낡은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셨을까? 충전기를 찾아 연결하니 다행히 전원이 들어왔다. 작은 액정에 LG 로고가 나타나고 이어서 바탕화면이 떴다. 화면 한쪽 구석에는 2019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 폰을 사용한 날짜인 듯했다. 메뉴를 살펴보니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즐겨찾기 항목이 있었다. 통화 기록은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고 문자 메시지함도 비어 있었다. 하지만 즐겨찾기 메뉴를 열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20개가 넘는 버스 노선과 정류장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7번 버스 시청역에서 동산동까지, 15번 버스 터미널에서 용산리까지, 23번 버스 대학교에서 목록은 계속 이어졌다. 각각의 즐겨찾기에는 노선 정보뿐만 아니라 운행 시간표까지 꼼꼼히 메모되어 있었다. 이상했다. 아버지는 평생 자동차로만 다니셨던 분이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버스 노선 정보를 저장해 두신 걸까? 그것도 우리 집 근처가 아닌 시내 곳곳을 연결하는 다양한 노선들이었다. 문득 호기심이 발동했다. 첫 번째 즐겨찾기인 7번 버스 정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탑승이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다. 마치 정기적인 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아버지가 매주 목요일마다 7번 버스를 타셨다고? 중얼거리며 달력을 확인해 보니 마침 오늘이 목요일이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30분. 만약 아버지의 패턴대로라면 1시간 뒤에 시청역에서 7번 버스를 탈 시간이었다. 갑작스럽게 결심이 섰다. 아버지가 왜 이런 정보들을 남겨두셨는지, 이 버스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머니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말씀드리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시청역까지 가는 길에 내내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많은 버스 노선을 기록해 두신 걸까? 그리고 왜 스마트폰이 아닌 낡은 피처폰에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신 걸까?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9시 25분, 7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대기 승객은 많지 않았다. 할머니 2분과 학생 몇 명이 전부였다. 5분 뒤, 정확히 9시 30분에 7번 버스가 도착했다. 피처폰 메모가 정확했던 것이다. 버스에 올라타며 기사님에게 물어봤다. 종점이 동산동 맞나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40분 정도 걸려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이 길을 얼마나 많이 오가셨을까? 그리고 동산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다. 익숙한 도심 풍경이 사라지고 낡은 아파트 단지들과 작은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30분쯤 지났을 때 차창 밖으로 동산동 복지관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복지관. 아버지가 복지관과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하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종점은 복지관이 아니었다. 마침내 버스가 멈춘 곳은 동산동 종점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는 작은 광장이었다. 주변에는 몇 채의 단독주택과 작은 구멍가게 하나, 그리고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전부였다.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였다.
대체 아버지는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오셨던 걸까?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특별한 건물이나 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작은 나무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사랑의 자선함이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이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창구와 벨이 달려 있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자선함 앞에 선이 유리창 너머로 작은 사무실 내부가 보였다. 벽에는 여러 장의 감사 편지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기부금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벨을 눌렀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의 친근한 미소에 용기를 내어 물어봤다. 혹시 이 근처에 정기적으로 오시던 분이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키가 크시고 안경을 쓰신 분인데, 아버지의 외모를 설명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그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주 목요일마다 오셨던 분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안 보여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역시 아버지가 이곳에 정기적으로 오셨던 것이 맞았다. 그분이 여기서 무엇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부를 하셨어요.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오셔서 조용히 기부하고 가셨죠. 이름도 안 밝히시고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계셨다니. 그것도 가족들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분 덕분에 이 동네 독거노인분들 식사 해결이 많이 됐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셨는데 혹시 그분이 다른 곳도 다니셨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다른 지역 얘기도 하셨어요. 도서관이나 소극장 같은 곳 말이에요. 그런 곳들도 도우신다고 하셨거든요. 도서관, 소극장, 피처폰 즐겨찾기에 있던 다른 버스 노선들이 떠올랐다. 설마 모든 노선이 이런 곳들로 연결되는 건 아닐까?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복잡했다. 평생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집에서는 늘 바쁘다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런 따뜻한 일을 혼자서 해오고 계셨던 것이다.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다. 이 길을 수십 번도 더 오가셨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집에 도착해 다시 피처폰을 들여다봤다. 아직 19개의 즐겨찾기가 더 남아있었다. 각각의 버스 노선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아버지는 왜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셨을까? 그때 즐겨찾기 목록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15번 버스 터미널에서 용산리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내일이 바로 화요일이었다. 과연 내가 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의 장소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여행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피처폰을 베개 옆에 두고 계속해서 즐겨찾기 목록을 들여다봤다. 각각의 버스 노선마다 적힌 요일과 시간들이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다. 과연 모든 목적지가 자선함과 같은 곳일까? 다음 날 화요일 오후 1시 30분. 나는 터미널 앞 15번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피처폰 메모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지만 혹시 놓칠까봐 일찍 나왔던 것이다. 터미널 주변은 사람들로 붐볐고 다양한 버스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정확히 오후 2시에 15번 버스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메모는 정확했다. 버스에 오르며 기사님에게 용산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었더니 1시간 정도요. 산길이라 좀 멀어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산길. 도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궁금증이 더해갔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외진 곳까지 가셨을까?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창밖으로는 울창한 숲과 작은 계곡들이 지나갔고 공기도 점점 맑아지는 것 같았다. 50분쯤 지났을 때 버스는 작은 마을 입구에서 멈췄다. 용산리라고 적힌 표지석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예상치 못한 건물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용산리 작은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달린 2층짜리 건물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도서관 쪽으로 걸어갔다. 건물은 작지만 아늑해 보였고 입구에는 색색의 꽃들이 화분에 심어져 있어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 냄새와 함께 조용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1층 데스크에는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는 그녀에게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에 대해 설명했다. 혹시 매주 화요일에 오시던 분 아세요? 키가 크시고 안경을 쓰신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그분,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셔서 아이들 도서를 기증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안 보여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또 다시 기증이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도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고 계셨던 것이다. 혹시 그분이 어떤 책들을 기증하셨는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기꺼이 2층 아동 도서관으로 안내해 주었다. 작은 계단을 올라가니 알록달록한 책들로 가득 찬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다. 몇 명의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그림책을 읽고 있었다. 저기 있는 동화책들 대부분이 그분이 기증해 주신 거예요. 직원이 가리키는 책장을 보니 정말로 새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마음을 담은 선물, 할아버지의 비밀 상자. 제목만 봐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책들이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 책 몇 권을 꺼내어 펼쳐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비밀 상자를 열었을 때 마지막 페이지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는데 글씨체가 아버지의 것과 똑같았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들아, 책은 마법이란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항상 꿈을 잃지 말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렴. 한 할아버지가.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는 단순히 책을 기증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까지 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쪽지 뒷면에 또 다른 글씨가 있었다. 다음은 23번 버스. 소극장에서 만나자. 소극장, 피처폰 즐겨찾기에 있던 다른 노선 중 하나였다. 23번 버스 대학교에서 신흥동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누군가를 위해 단서를 남겨두신 것 같았다. 직원에게 쪽지를 보여주며 물어봤다. 혹시 이런 메모를 다른 책에서도 본 적이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책 사이에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해요. 정말 세심하신 분이었어요. 도서관을 나오며 마음이 복잡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며 선행을 실천하셨을까?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집에서는 늘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피처폰을 다시 확인했다. 23번 버스 정보를 자세히 보니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신흥동 소극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일이 바로 금요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 왜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셨을까? 그리고 소극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에 기부나 봉사활동 같은 걸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글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왜 비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다. 일단은 내가 직접 모든 장소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날 밤 다시 피처폰을 들여다보며 즐겨찾기 목록을 정리해봤다. 지금까지 간 곳은 자선함과 도서관 2곳이었다. 모두 누군가를 돕는 장소들이었다. 소극장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리고 나머지 17개의 장소들은 모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 마지막 외출을 하시던 그날 아침의 모습이었다.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하시며 서둘러 나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혹시 그때도 이런 선행의 여행을 떠나셨던 건 아닐까?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 가족들에게는 엄격하고 무뚝뚝한 모습만 보여주셨다. 대화도 많지 않으셨고 가족 여행도 거의 가지 않으셨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셨던 것이다. 왜일까? 가족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던 이 따뜻함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셨을까? 서운함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이 복잡하게 얽혔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한 것은 놀라웠지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금요일 오후가 기다려졌다. 소극장에서는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금요일 오후 3시 30분. 나는 대학교 앞 23번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젊은 학생들이 오가는 활기찬 거리였지만 아버지가 이곳에서 버스를 타셨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평생 이런 번화가와는 거리가 멀으셨던 분이었는데 말이다. 정확히 4시에 도착한 23번 버스에 몸을 맡겼다. 이번 여행은 30분 정도의 짧은 거리였다. 신흥동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고 오래된 건물들 사이사이에 작은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피처폰 네모를 확인하니 신흥동 소극장 앞 하차라고 적혀 있었다. 소극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2블록만 걸어가니 신흥동 문화소극장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건물은 생각보다 소담스러웠다. 2층짜리 건물의 1층은 소극장, 2층은 연습실로 사용하는 것 같았다. 입구에는 이번 주 공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이런 곳에서 아버지가 뭘 하셨을까? 중얼거리며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마침 한 중년 남성이 소극장에서 나오고 있었다. 극장 직원인 듯 보였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매주 금요일에 오시던 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키가 크시고 안경을 쓰신 분인데 평소처럼 아버지의 외모를 설명하자 그 남성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후원자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후원자. 이번에도 역시 기부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네. 그분이 여기서 후원을 하셨나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극장 안으로 안내했다. 그분 덕분에 우리 소극장이 지금까지 운영될 수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서 조용히 후원금을 주시고 가셨거든요. 이름도 밝히지 않으시고요. 소극장 내부는 50석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다. 무대는 작지만 조명과 음향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벽면에는 그동안 이곳에서 공연된 연극들의 포스터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소극장에서는 주로 어떤 공연을 하나요? 물어보자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연극이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해요. 수익성은 없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운영비가 늘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그분이 정기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다. 혹시 그분이 언제부터 후원을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사무실로 가서 장부 하나를 가져왔다. 정확한 기록이 있어요. 2018년 3월부터 시작하셨네요. 벌써 7년째였어요. 2018년 3월. 그때가 언제였을까? 기억을 되짚어보니 그때는 내가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바빠지셔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던 때였다. 우리는 아버지가 일 때문에 바쁘신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분이 다른 곳도 다니신다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다른 지역 이야기도 하셨어요. 여러 곳을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야기를 더 나누던 중 직원이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 맞다. 그분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누군가 나를 찾아오면 이걸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봉투 하나를 맡기고 가셨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봉투를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사무실로 가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봉투 겉면에는 가족에게라고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여러 장의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다. 편지부터 읽어봤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남긴 피처폰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녔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겠지. 나는 평생 가족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대신 나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다. 내가 가족들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라도 전하고 싶었다. 그래야 언젠가 너희들에게도 그 따뜻함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아빠가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하려 하셨던 것이다. 영수증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다. 자선함 기부 영수증, 도서관 책 구입 영수증, 소극장 후원 영수증. 각각의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7년간 꾸준히 이어진 기록들이었다. 그리고 각 영수증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독거노인 반찬 지원비, 아이들 도서 구입비, 청소년 문화공연 지원비.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와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다. 소극장 직원도 편지를 읽고 감동받은 듯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저희도 그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어요. 영수증 더미 맨 아래에서 특별한 종이 하나가 더 나왔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그린 지도였다. 각각의 버스 노선과 목적지가 손으로 그려져 있었고 각 장소마다 작은 하트 표시가 되어 있었다. 지도 아래쪽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지도다. 내가 사랑을 심어 놓은 곳들의 지도다. 언젠가 우리 가족도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지도를 보니 아직 가보지 않은 곳들이 많았다. 병원, 교회, 양로원, 고아원, 총 20곳의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다. 각각의 장소마다 아버지만의 사연과 사랑이 담겨 있을 것이다. 소극장을 나오며 마음이 벅찼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는 무뚝뚝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큰 사랑을 품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지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이다. 피처폰을 다시 보니 이제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나침반이었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지도였다. 과연 나머지 17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모든 여행이 끝날 때 나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까?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손그림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각각의 하트 표시마다 아버지의 발걸음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지도를 자세히 보니 특별히 큰 하트로 표시된 곳이 2군데 있었다. 하나는 성모병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망교회였다. 피처폰 즐겨찾기를 확인해 보니 2곳 모두 들어있었다. 11번 버스 성모병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8번 버스 소망교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왜 이 2곳은 다른 곳보다 큰 하트로 표시하셨을까? 다음 주 수요일, 나는 11번 버스를 타고 성모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우리 집에서 꽤 먼 곳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먼 병원까지 다니셨는지 궁금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성모병원에 도착해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봤다. 혹시 매주 수요일에 오시던 분에 대해 아시나요? 간호사가 내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소아병동에 오시던 분 말씀이신가요? 소아병동 수간호사에게 여쭤보세요. 소아병동. 아버지가 소아병동에 다니셨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소아병동으로 올라갔다. 복도에는 아이들의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밝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간호사실에서 수간호사님을 만났다. 매주 수요일에 오시던 할아버지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수간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놀랐다. 아버지는 단순히 기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을 만나러 오셨던 것이다. 그분이 여기서 뭘 하셨나요? 수간호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책을 읽어주셨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오셔서 입원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간단한 선물도 가져다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아이들과 정말 친해지셨어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집에서는 손자들과도 거리를 두시던 아버지가 병원의 낯선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셨다니. 혹시 그분이 왜 이곳에 오게 되셨는지 아세요? 수간호사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오셨을 때 말씀하시길
예전에 자신의 아이가 아팠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초등학교 때 심한 폐렴에 걸려 입원했던 일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밤새 병실을 지키시던 모습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그때의 경험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신 것이었다. 혹시 그분이 마지막에 뭔가 맡기신 게 있나요? 수간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이걸 맡기고 가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버지가 쓰신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할아버지는 더 이상 너희를 만나러 올 수 없게 되었단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렴.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나중에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어른이 되렴.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니 눈물이 났다. 고마운 할아버지,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따뜻한 할아버지. 모든 그림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병원을 나와 다음 목적지인 소망교회로 향했다. 일요일 오후 3시, 8번 버스를 타고 도착한 교회는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예배가 끝난 후라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목사님을 만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니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분은 교인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오셔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을 후원해 주셨죠. 교인이 아니신데도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종교는 다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교회에서도 아버지는 마지막에 편지를 남기셨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랑이란 종교나 믿음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따뜻한 마음만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장소를 다 돌아본 건 아니었지만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아버지 얘기 좀 할까요?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에게 지난 일주일간의 여행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피처폰 발견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들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구나. 그래서 매번 외출하실 때마다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셨구나. 어머니도 아버지를 원망하셨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원망이야 했지만 이제 이해가 돼. 아버지는 사랑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우리에게 직접 해주지 못한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신 거구나.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지도를 다시 들여다봤다. 20곳의 장소 중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17곳이나 남아 있었다.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시설, 무료급식소. 각각의 장소마다 아버지만의 사연이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도 계속 가볼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의 발자취를 모두 따라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피처폰을 다시 보니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의 유산이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가족보다 남을 더 챙기신다며 서운해했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진짜 사랑은 가까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아버지의 마지막 즐겨찾기가 무엇인지를.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상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비밀의 선행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피처폰이 될 수 있다면, 다음 편에서 아버지의 나머지 17곳의 사랑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이어집니다. 우리 가족은 과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17곳의 발자취 속에서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놀라운 단서와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라이프 초이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